자, 비문학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술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자, 로댕의 조각품 생각하는 사람에서 어떤 사람은 고뇌하는 지성인의 모습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인을 읽고 깊은 시름에 잠긴 젊은이의 모습을 읽기도 한다. 자, 그런데 하나의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이처럼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한가? 자, 지금 여기에서는요, 하나의 예술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얘기하죠. 밑에는 뭐가 나온 거예요? 사례죠? 사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죠. 이처럼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가 해서 1문단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가? 자,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비트겐슈타인의 토끼, 오리 그림을 살펴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문제 제기. 하나의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 라는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밑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토끼와 그림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문단. 옆에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토끼를 그린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리를 그린 것이란다. 하나의 형상이 동시에 토끼이며 오리일 수 없지만 관점에 따라 두 가지 형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지금 관점에 따라서 이 그림을, 왼쪽 그림을 두 가지 형상으로 해석하고 있죠. 다른 외부 요인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옆에 그림만 가지고 생각할 때에는 이 그림을 보고 내린 토끼라는 해석과 오리라는 해석은 둘 다 타당하며 전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자, 이것을 예술작품의 해석에 적용해보면 한 작가가 창작한 예술작품의 의미는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술작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단일하지 않고 어떻다? 다양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1문단과 2문단은 1문단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하나의 예술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의 토끼오리 그림을 통해서 하나의 예술작품은 의미는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계속 이어서 그러나 뭔가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오리만 살고 있는 강변에 살면서 토끼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그림을 오리로 그린 것이다. 토끼가 살고 있는 산속에 살면서 오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 다음 문단 넘어가서 볼게요. 예술가가 원래 작품에 부여한 의미는 하나이다. 자, 예술가가 부여한 의미는 몇 개라는 거? 하나라는 거. 그러므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이 한 작품을 두고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다. 어떤 특정한 시공간과 상황에서 예술작품이 창작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그 예술작품의 해석은 창작의 과정과 맥락을 모두 종합할 때 가능해진다. 이럴 때 비로소 해석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술작품을 해석할 때에는 창작의 과정과 맥락을 모두 종합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1문단과 2문단의 내용은 작품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3문단부터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무엇을 해석해야 되느냐? 함께 해야 되는 거. 자, 해석에는 창작의 과정, 그리고 그 작품을 창작하는 어떤 맥락, 시대적 배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만 의미 분석이 분명해진다. 자, 그러면 지금 1, 2문단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이 밑에서부터 나오는 문단들의 역할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서로 상반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달리 말하면 작품에 대한 해석은 작품의 내재적 요소로만 파악하기 어렵고 그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경험과 사상, 시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완전해진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주의 호수와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예로 들면 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창작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만 유일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 내재적 요소로만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어떤 게 필요하느냐? 창작,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된다. 그럼 이 창작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한 작가의 경험, 사상,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이 바로 창작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문단도 지금 4문단과 같은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작품의 해석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재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은 창작 맥락이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음 문단 넘어갈게요. 마무리.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술작품의 해석은 작품의 단일한 의미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 목적이 꼭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자, 작품 해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 의미를 찾는 거지만 그것이 꼭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모든 예술작품을 작품의 단일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예술작품의 해석이란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부단한 여정이다. 자, 모든 예술작품의 단일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 그것이 무엇이다? 이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상이라는 걸 제기하는데, 자, 작품의 단일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물론 그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글쓴이가 마무리하면서 던져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쓴이는 결국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있었던 하나의 작품은 다양하게 해석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나요? 아닌 거죠. 하나의 작품은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 물론 그것을 찾는 노력이 물론 불가능하지만은 그러한 노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상반된 관점을 통해서 그를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작품의 단일한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 실현하기 어렵게 삼가야 된다? 아니죠. 찾도록 노력해야 되죠. 실현 불가능한 것이므로 마음속에 지녀야 할 태도? 아니죠. 실현할 수 없을지라도 현실에서 지향해야 될 것. 지향해야 된다는 것은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언젠가 실현할 수 있기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 언젠가 실현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타당성이 부족할지라도 타당성이라는 말도 안 했죠.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